그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살게 해준 거였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저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처음부터 시작해야겠군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대철입니다. 올해 72이죠. 군 장성으로 30년 넘게 복무하다 퇴직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는 아들 민수, 며느리 지연,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군인 출신답게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단련된 습관이라 쉽게 바꿀 수 없었죠. 손주들에게도 건강의 중요성을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손자 준호는 제 군 생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죠.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래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며느리 지연은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불평했죠. 아버님, 좀 늦게 일어나실 수는 없나요? 애들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침잠이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운동 시간을 조금 늦추고 소리를 최대한 줄이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집안에서 제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습니다. 제 방에 있던 군 경력 기념품들이 어느 날부터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가 인스타그램이란 걸 한다며 집 인테리어를 바꾸는데 제 물건들이 방해가 된다고 했죠. 평생을 바친 군 생활의 흔적들이 창고 구석에 처박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손녀 민지가 몰래 제 방에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사진이랑 훈장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민지의 작은 손에 쥐어진 제 젊은 시절 사진과 훈장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는 가족 중 유일하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아이였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민수와 지연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거실에서 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통장에 아직 5억 넘게 있대. 은행에서 전화 왔을 때 봤어.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인네가 어디 쓰기나 하겠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아들 내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조언을 해주었을 텐데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죠. 그때 우연히 근처 헬스장에서 나오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같이 군 생활을 했던 박상진이었어요. 대철이? 강대철 맞지? 세상에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참 묘하게 돌아가는 법이죠. 상진을 만난 그날, 저는 처음으로 헬스장이라는 곳에 발을 들였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단련된 몸이었지만 현대식 운동기구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죠. 상진은 이곳에서 시니어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철아, 너 아직도 건강하게 생겼구만.
우리 나이에 건강 관리는 중요해. 여기서 같이 운동하자. 상진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응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눈치만 보이는데 이곳은 제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헬스장 생활이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활동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철 씨, 군인 출신이시죠? 운동 자세가 정말 멋있으세요. 헬스장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이 저를 이렇게 칭찬할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서는 늙은이 취급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제 경험과 지식이 존중받았죠. 상진은 제게 노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철아, 넌 군 생활에서 단련된 규율과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잖아. 그걸 우리 나이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한두 명의 노인들에게 제 운동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정신력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많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죠. 강 관장님, 덕분에 허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느낌이었죠. 헬스장에서는 모두가 저를 강 관장님이라 불렀습니다. 존경과 친근함이 담긴 호칭이었죠.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 민수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제 통장과 재산에 관심을 두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며느리 지연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니세요? 돈을 많이 쓰시네요. 제가 헬스장 회원비를 내는 것조차 간섭하려 했죠.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방은 더 좁아졌고 식사 시간에는 저만 제외된 대화가 오갔어요. 손주들조차 부모의 눈치를 보며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직 민지만이 가끔 몰래 제 방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방을 게스트룸으로 바꾸려고 해요. 아빠한테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했어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이 섰죠. 다음 날 상진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진아, 나 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 상진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대철아, 넌 아직 건강하고 능력도 있어. 여기서 새 출발을 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울게. 그 순간 70이 넘은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고 통장에는 아직 제 돈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낼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매일 헬스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파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했고 상진과 함께 이를 체계화했죠. 집에서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헬스장 사물함으로 옮겼죠. 은행 계좌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모르게 새 통장을 만들어 돈을 옮겼어요. 어쩌면 이런 행동이 가족에게 미안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일궈온 것을 지킬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것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제 삶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면 말이죠. 6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날이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와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고 했죠.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군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위험한 상황에 대한 촉이 발달했거든요. 식탁에는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생일상이었죠.
민수는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행동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연도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유일하게 민지만이 진심으로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민지가 건넨 그림에는 제가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이내 민수의 말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입소하시면 됩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날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직면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보내면 안 돼요. 지연이 민지를 거실로 데려갔고 준호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식탁에는 민수와 저만 남았죠. 아버지, 이해해 주세요. 요양원이 아버지께 더 좋을 거예요.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시고.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향했죠.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둑해져 있었고 방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저는 스탠드를 켜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앉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들을 잘못 키워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군 생활로 집을 비운 시간이 너무 길어서였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자책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겠죠.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과 사진, 몇 벌의 옷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짐을 싸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방을 나섰는데 민수의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잠시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제 명의 재산을 이전하는 서류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연이 연습한 듯한 제 서명이 적힌 종이도 있었고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넘어 제 재산까지 가로채려 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군인 출신답게 빠르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요. 방으로 돌아와 남은 짐을 마저 싸고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 통장, 신분증 모두 안전하게 챙겼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의 방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민지야, 할아버지는 잠시 여행을 떠난단다.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아. 상진에게는 이미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고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죠.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만 보고 걸었어요. 72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말입니다. 택시에 몸을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상진이 구해준 원룸은 헬스장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죠. 군 생활을 하며 숙소를 자주 옮겼던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날 밤을 보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상진과 함께
헬스장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시니어 파워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런칭하기로 했죠. 상진은 제군 경력과 지도력이 놓인 건강 프로그램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대철아, 내가 가진 노하우는 요즘 젊은 트레이너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말이지.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체력 단련법을 노인들에게 맞게 수정하고 정신력 훈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죠. 처음에는 5명 정도의 노인들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금세 15명,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모두 제 나이 또래거나 조금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과거 부대원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존경과 신뢰를 발견했습니다. 강 관장님, 덕분에 허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산책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말들이 저를 더욱 힘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었어요. 상진도 놀라워했습니다. 대철아,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내 프로그램 덕분에 회원수가 2배로 늘었어. 그 사이 집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민지가 몰래 전화해 알려주더군요. 할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할아버지 찾느라 난리예요. 통장도 비어 있다고 크게 싸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이것이 저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지에게만은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1달 정도가 지났을 때 민수가 헬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집에 돌아오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보다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다. 내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다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을 언급하자 민수의 얼굴색이 변했죠. 아마도 저의 서명을 위조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집은 내가 처분할 거다. 1달 안에 비워라. 이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민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희에겐 갈 곳이 없어요. 순간 발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제 갈 곳을 생각해 주었나요?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헬스장으로 돌아와 상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내가 옳은 결정을 했어. 이제 너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그날 밤 변호사를 만나 집 매각에 대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겼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헬스장에서의 일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시니어 파워 프로그램은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고 인근 도시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죠. 상진은 이 기회를 더 크게 키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철아, 이것을 더 확장해보자. 내 이름을 건 헬스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도전 정신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평생 명령을 따르던 군인에서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사업가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죠. 강대철의 시니어 파워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진의 헬스장 한 곳에서만 운영했지만 3개월 만에 인근 도시의 2곳에서도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죠. 제 군인 시절 훈련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운동 방식이 노인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기상, 체조와 가벼운 달리기로 시작하는 루틴, 그리고 정신력 강화를 위한 명상까지 군대식 훈련을 부드럽게 변형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건강을 빠르게 개선시켰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허리 통증, 관절염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증언했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70대의 창업 신화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다루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것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강 관장님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생각하셨나요? 인터뷰 중 기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그저 나이 든 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인 습관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죠.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몇몇 기업에서는 투자 제안도 들어왔어요. 제 인생의 황금기가 70대에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집을 나온 지 약 6개월 만에 며느리 지연이 헬스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TV에서 봤어요.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담담히 응대했습니다. 속으로는 쓴웃음이 나왔지만 표정을 관리했죠.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함께 살아요. 집도 더 크게 옮겼답니다. 지연의 말에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내 집이 편하구나. 직접 찾아와줘서 고맙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손주들은 잘 지내니? 특히 민지는 어때? 자주 보고 싶구나. 사실 민지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만 그건 비밀로 해두었어요.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주말에 한번 보러 오세요. 지연이 떠난 후 상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 찾아오니 기분이 어떤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더 명확해졌어. 내가 가야 할 길이. 그날 밤 손자 준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엄마 몰래 연락해요. TV에서 할아버지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변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쩌면 이런 관계도 괜찮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단절하지 않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 말이죠.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팔아 얻은 자금으로 작은 헬스장을 직접 오픈했어요. 시니어 파워 휘트니스 센터라는 이름의 이 공간은 노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었습니다. 넓은 공간, 안전한 장비,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담아 설계했죠. 개업 첫날 예상보다 훨씬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군 생활에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소속감과 동료애가 이곳에서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제2의 인생이었죠. 가끔은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 오는 노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그런 의심은 금세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 관장님이었으니까요. 헬스장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아들 민수 가족의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민지가 가끔 전화로 알려주는 소식에 따르면 민수는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연의 과소비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집을 비운 후에야 아들 가족이 얼마나 제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다시 헬스장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수척해 보였고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사무실로 안내하자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주겠니?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투자로 큰 손실을 받고 지연의 과소비로 카드빚이 쌓였다고 했어요. 이제는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돈만 바라봤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목소리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 집은 내 명의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살게 해준 거였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그는 집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을 테니까요. 아마도 제 서명을 위조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어 집 명의가 여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인데.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집이다. 그리고 난 이미 매각을 결정했어. 그날 오후 변호사를 통해 민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죠. 냉정한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지연이 함께 헬스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연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민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린 갈 곳이 없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헬스장 안을 울렸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회원들이 없었지만 상진과 직원들은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 제발 생각을 바꿔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민수의 애원에도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결정은 바꾸지 않겠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집이요. 이제 그 돈은 내 노후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쓸 거요. 지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임시 거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들이 떠난 후 상진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해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단호함으로 표현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교훈을 주는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집 매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던 집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대략 2달 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죠. 매각 대금을 받았을 때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컸습니다. 마치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헬스장을 넘어 노인들을 위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집 매각 대금이 통장에 입금된 날, 저는
상진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잔의 와인을 나누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죠. 대철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꽤 큰 돈이 생겼으니 편히 쉬어도 될 텐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더 큰 것을 꿈꾸고 있어. 단순한 헬스장이 아닌 노인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날 밤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땅을 보러 갔습니다. 헬스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였죠. 넓은 공간, 맑은 공기, 그리고 자연과 가까운 위치. 제가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니어 파워 웰니스 센터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건강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죠. 모든 시설은 노인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 넓은 복도, 안전 손잡이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 건강이었습니다. 웰니스 센터에는 단순한 운동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죠. 독서실, 원예 공간, 음악실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민수 가족은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지가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연은 민수를 원망하며 이혼을 요구했고 가정은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웰니스 센터 건축이 한창이던 어느 날 손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고3이 된 준호는 더 성숙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잘 대하지 못했는데도 도움을 청해서요. 저는 손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찾아온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기쁘구나. 준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대에 지원하고 싶지만 이제는 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할아버지,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어디 소개해 주실 곳 없을까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할아버지 센터에서 주말마다 노인분들을 돕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대 공부를 해라. 준호는 기쁨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제 센터 건설 현장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보다 노인들과 대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미래의 훌륭한 의사가 될 자질이 보였습니다. 민지도 주말마다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된 민지는 노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 민지를 보며 저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한 지붕 아래 살아야만 가족은 아닐 테니까요. 센터 건설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렸지만 약 10개월 후 마침내 시니어 파워 웰니스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개장 첫날부터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저를 TV에서 보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어요. 강 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곳을 만들다니. 여기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을 팔아 만든 이곳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어요. 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죠. 센터 내에 카페와 작은 상점을 마련하고 은퇴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죠. 이 사업 모델은 생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은 더 활기차졌고 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편 민수 소식은 점점 좋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지연과 이혼했다는 소식. 준호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었죠.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그가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바닥을 쳐봐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아파요. 매일 술만 마시고. 준호의 말에 걱정이 되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웰리스 센터 개장 3개월 후 초라한 모습의 민수가 센터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그리고 부은 눈. 술에 절어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를 센터 내 제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센터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어요. 노인들이 운동하고 대화하고 웃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을 만드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앉으렴. 차를 한 잔 내어주며 민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더군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우울증에 빠졌고 지연과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결국 이혼했고 지금은 친구 집 창고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함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저 재산만 바라봤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술 취하지 않은 맑은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지만 가족의 사랑을 살 수는 없는 법이야. 이제야 그걸 알게 된 것 같구나.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2번째 기회를 주기로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요. 내 센터에서 일해보겠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그는 금전적 도움을 기대했을 테지만 제가 제안한 것은 일자리였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죠. 네, 아버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센터의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무직만 하다가 육체 노동을 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하지만 점차 적응했고 의외로 일을 잘 해냈습니다. 노인들과의 소통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 할머니가 들려주는 6.25 전쟁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오늘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민수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준호와 민지도 점점 더 자주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특히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느끼는 듯 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노인분들을 돕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수에게 승진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단순 청소가 아닌 시설 관리 책임자로 일하게 된 거죠. 그는 그 자리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이 정말 큽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민수의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죠. 시간이 흘러 센터 개원 1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회원들을 초대해 성대한 행사를 계획했어요. 준호는 의대에 합격한 후 여름방학을 맞아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고, 민지는 작은 합창단을 만들어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기념행사 당일 센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2의 인생, 아니 진정한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는데 민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수, 준호, 민지, 그리고 오랜 친구 상진까지. 이제는 작아진 가족이지만 더 단단해진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치를 찾았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좁은 방에서 존재감 없이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민수가 이제는 센터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고, 준호는 노인의학을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지는 주말마다 센터에서 노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은 집을 팔았던 결정이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은퇴 후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으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